본래 이름보다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출시됐지만 만능통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혹평을 받았던 ISA가 왜 이제서야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갑 기자입니다. 오늘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출시된 지는 조금 지난 상품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지난 2016년 3월에 ISA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도입한 걸 보면 당연히 뭔가 혜택이 있는 상품이겠죠. 절세 혜택이 쏠쏠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출시 이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확 바뀌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어렵지만 ISA는 별명처럼 만능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통장인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ETF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상품입니다. 이 통장에 돈을 넣어서 예금도 하고 펀드도 가입하고 ETF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금융상품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여러 계좌를 만들어야 해서 귀찮았던 분들이라면 ISA를 통해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원래는 이 계약기간이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내 목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세인데요. 일단 이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번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서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통상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겁니다. 또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적게 노리든 크게 노리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세금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익을 한 번에 계산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을 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예를 들어서 A 상품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고 B 상품에 투자해서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00만 원 손해봤으니 누가 세금을 깎아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ISA는 손해본 걸 고려해줍니다. 수익이 난 1,000만 원에 대해서 손해가 난 5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때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20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는 9.9%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익과 500만 원 손실을 봤을 때는 세율 15.4%를 적용받아서 세금으로 154만 원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실제로 내가 번 돈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200만 원은 비과세를 받고 3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9.9%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으로 약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ISA의 장점을 알았으니 가입을 하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면 또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ISA는 일단 일임형과 신탁형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표현처럼 금융사에 맡겨서 금융사가 통장에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일임형은 수수료가 신탁형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보통 일임형은 수수료가 자산의 0.3에서 0.8% 정도고 신탁형은 0.1% 정도입니다. 이 올해부터는 중개형 ISA라는 게 출시됐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중개형 ISA 때문인데요. 중개형 ISA는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고 ETF나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ISA 가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ISA는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절세 측면에서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목돈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는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3년 안에 해지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낸 원금 한도 내에서는 도중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세를 원래대로 한다는 거지 내가 낸 돈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혜택을 받으려면 목돈이 묶이는 거지만
돈이 너무 급하다 이러면 혜택을 포기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는 분이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가입 상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반해서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ISA를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데 아직 목돈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계좌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혜택이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한도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1억 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짜리 상품일 때 2천만 원씩 5년 해서 1억 원이 한도였는데 이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 2월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좌를 만들고 1년 차에 0원, 2년 차에 0원을 넣었는데 3년 차에 6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3년 뒤에 혹시나 큰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목돈을 오래 묶이지 않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는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IS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출시된 중개형 ISA에 가입할 분들은 증권사별로 수수료 무료와 상품권 지급 등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따져서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